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세무사 이장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좀 특이하게 토지에 대한 양도 상속 증여를 많이 하고 있고요. 나의 토지 수용 보상금 지키기는 2019년도에 이제 처음 저서했었고, 다음 주에 4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한 권에 담은 토지 세금이나 이런 토지 양도건들을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공익 수용은 지금까지 강의하기 전에 한번 와봤어요. 몇 건 했었는지 세봤는데 한 2,500건 정도 했더라고요, 제가. 2,500건에서 3,000건 정도 진행을 했었고, LH랑 협업한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대책이랑 협업한 적도 있었고, 많이들 세무사님, 선배님들 경험하셨듯이 전국에 있는 이제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서 많은 양도권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 양도권들 전국에서 좀 연락받아서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이제 그래서 약간 기장 위주보다는 좀 조직원들이 다 세무사님들입니다. 세무사님들만 몇 분 모시면서 양도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공익수용 세금을 이제 경험한 바를 이제 아는 바에서 최대한 이제 저보다 더 많이 경험한 선배님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제 사견을 좀 안내를 해드리면서 이제 이 세금에 대한 좀 특징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부터 강의를 하나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이제 제가 이 판서 크기 이 정도 잘 보이실까요? 이게 이제 좀 잘 보여야 아무래도 이제 전달이 좀 좋을 것 같아서. 이 수용의 이제 특징이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하고 이에 대해서 이제 칼럼을 쓰면서도 많이 경험한 바들을 좀 응축해서 써봤는데요. 수용은 첫 번째로는 이제 고객이 전혀 원하지 않는 양도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강제로 그 땅에 대한 이제 소유권을 가져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고객이 전혀 원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분노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정말 보상금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세요. 왜냐하면 보상금이 상당히 이제 본인들이 낮게 받았다라고 인지를 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지금 강제로 가져가는데 세금까지 내야 되느냐라는 인식이 엄청나게 강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들은 적도 많고요. 너가 뭐 정부의 끈앞풀이니 뭐 이런 얘기도 들은 적도 많아요, 정말. 그리고 이 대체기간 다툼이라고 적었는데 수용사업을 가시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수용사업 하나 얘기를 듣게 용인에 있는 거 하나 하고 있는데 수용사업이 하게 되면은 거기 지역에서 결국은 이제 타벌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 대체기가 큰 사업 단위일수록 3개에서 5개, 많게는 뭐 6개까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사업지구에 대해서 여기는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많이 있고, 여기는 이제 주거 지역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은 일반적인 토지가 많이 있다라고 하면 본인들이 토지 수용해서 받고자 하는 목적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권 다툼이 엄청나게 달라져요. 그래서 각각의 대체기가 다 따로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대체기들이 힘을 모으려면 결국은 지주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 힘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많은 다툼이 일어납니다. 서로 힘을 모아도 좀 아쉬울 판국에 엄청나게 이제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대체기간 다툼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다가 이제 LH랑 이건 좀 쓰기 애매한데 LH에 대한 불신이 사실 상당히 커졌죠. 최근에 이제 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결론은 일가 친척들이 100만 원 단위의 벌금 내고 끝났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신감들이 아주 크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수많은 팜플릿과 광고인데 수용사업이 일어나면 사업인정 고시문을 보시게 되면 한 번쯤 보셨을 수도 있어요. 사업인정 고시문 이렇게 보면은 이게 한 80페이지에서 많게는 뭐 100페이지가 넘어갈 때도 있고요. 조그마한 거는 이제 한 10에서 이제 30페이지 내에서 끝나는데 이 수용에 대한 관련 일관사항들을 쭉 나열을 한 다음에 제일 하단에 있는 게 뭐냐면 보상을 시작할 필지, 수용할 필지와 소유주의 주소를 간략하게 적어놔요. 이게 이제 조그마한 사업 같은 경우는 몇십 명 안 되겠지만 큰 사업은 1000명 단위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 사업주들 주소가 다 나오기 때문에 광고가 팜플렛이 기본 평균적으로 큰 사업지구 3기 신도시 말씀드리면 40개에서 80개 정도를 받으세요. 우편물을. 우편물 함이 막 이렇게 가득 차요.
네, 세금 광고가 많은 게 아니고 법무법인 광고가 많습니다. 그냥 법무법인에서 광고를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첫 번째로 보상금 올려주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보상금 증액. 두 번째는 못 받을 보상금까지 올려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법무법인이 엄청나게 영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팜플렛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받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때 수용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그 법인 같은 데에서도 광고를 보내세요. 그러면 그 인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국가가 이제 수용한다니까 내 돈을 또 이렇게 어떻게든 가져가려고 이 같은 패거리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엄청 강해요. 예, 정말 부정적인 인식이 정말 강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대책을 웬만하면 안 가려고 하거든요. 대책에서 사실 전화가 많이 와요. 그래서 우리 대책을 맡아달라. 그럼 대책위원장님들이 이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한테 일을 주니까 맡아서 좀 해줘. 이런 인식이 있으세요. 근데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별로 하고 싶지 않다고. 저는 그래 말하는 편이에요. 이 하단을 들으시면 뭔 말이신지 이제 알게 되실 텐데 제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인식이 엄청 부정적이에요. 또 광고를 보냈네? 또 광고를 보냈네? 그러다가 어디 가서 연락처라도 하나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화가 미칠 듯이 오시는 거예요. 전화 진짜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법무법인도 광고를 하지만 어디서 또 광고를 하냐면 은행에서 엄청나게 합니다. 물론 지금 은행에 계신 이제 재직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은행에서는 거액의 보상금이 들어오니까 이 보상금 유치랑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험 뭐 이런 것들과 연관시켜서 금융 쪽으로 연결시키려고 이제 많이 권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보상 같은 게 지역에 있는 뭐 이제 논, 답, 과수원 아니면 임야에서 많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 보상 대책 사무실이 농협 건물이 많아요. 그래서 농협에서 유치를 하면서 그걸 연결시키려고 하시는 거죠. 농협 지역에 있는 지역장님들이 정말 열심히 유치를 하세요. 그분들이 이제 말 그대로 그쪽 지역에서 하나의 좀 의사결정을 많이 강하게 가지시는 오피니언 리더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증권사. 왜냐면 여기서 채권 나오면 채권 매각해서 받으려고 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위험한 게 이제 거기죠. 이제 저는 좀 약간 위험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대토보상 받으시면 SPC 해가지고 여기 이제 공동사업하자라고 해가지고 대토의 그 보상된 권리를 예전에는 현물 출자 방식으로 했지만 요즘에 이제 신탁 방식으로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한 결과가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뒤에 후술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런 리스크들을 안고 이제 공동 개발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그 대토 보상에 대한 권리를 싸그리 긁어 모아가지고 한번 사업을 해보겠다라는 분들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광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 광고를 몇 년간 들으셔야 되냐면 토지 수용 사업 같은 경우 상기 신도시 아직 안 끝났는데 상기 신도시 하나 이렇게 호흡하면 3년이에요. 3년간 광고를 받으신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강하신 거예요. 엄청 강하세요. 차단을 해도 막 끝이 없이 오니까 우편물 계속 날라오고 그래서 인식이 별로 안 좋아요. 전문가라고 해도 결국은 별로 인식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고객분들이 차라리 찾아오게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하단의 이유입니다. 자, 그렇게 많은 팜플렛과 광고를 받으면서 거기에 이제 각종 지식들이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수용사업하는 지구에서 LH나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한 60페이지짜리 도톰한 책자를 하나씩 줘요. 각종 보상에 대한 형태, 그 다음에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당시 서류가 뭐가 필요한지 일목요연하게 적혀 있어요. 저도 항상 그 책자를 읽으면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용에 일어나는 지주분들의 지식 수준이 아주 높거나 아니면 아예 안 봐요. 아주 낮아요. 아주 낮은 분들은 여기 아예 벽을 둬요. 내 땅은 절대 못 가져가. 이건 선친으로부터 받은가 이러시는데 사실 공익수용법, 이제 토지보상법을 좀 공부를 하시게 되면 무조건 내 땅이 국가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쪽에 딱 한 건이었던 것 같아요. 성남 쪽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두꺼비가 이제 환경 생태조사를 먼저 하는데 두꺼비가 몇 마리 안 나와서 괜찮다라고 했는데 거기가 두꺼비 서식지였던 걸로 밝혀져서 수용사업이 어그러졌거든요. 근데 어그러져도 다시 수용을 다시 설정하면 돼요. 환경 영향평가로 인해서 사업인정고시가 다시 어그러질 수도 있겠지만 다시 이것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한 다음에 다시 사업시 여부는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이제 캔슬한 것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어저께 받았던 안양에 있는 수용권은 2010년도부터 4번 어그러졌었어요. 산업단지 지구였는데 경기도 남부 지역의 그런 산업단지 지구가 10년, 15년간
진행이 안 된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데는 사업인정고시를 또 유사한 거를 실시계획 인가라고 하는데 했다가 2년 뒤에 풀었다가 다시 설정했다가 풀었다가 이런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그런 지주분들은 지식 수준이 아주 높거나 아주 적고 거기서 오는 이제 스트레스가 강합니다. 아주 높은 분들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선무당 스타일인데 어설프게 알아서 정말 이제 고통을 주는 경우가 좀 있고, 왜냐하면 사업수행 이거 진행하면서 세법이 바뀐 적도 있었어요. 공익수영 감면 뭐 이런 각종 감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경 감면이 3억 원이었다가 2억 원으로 개정이 됐었어요. 18, 19 이쯤에. 그러면 그 개정된 거를 3년 3억으로 계속 인지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여러 필지가 있으면 이 필지를 선행해서 이제 보상을 받고, 다음 필지 내년에 받으려고 했는데 그 내년에는 이제 세법이 바뀌어버린 거죠. 감면이. 그럼 본인은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냐면은 난 더 감면을 많이 받을 줄 알고 그걸 인지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런 것들을 이제 결국은 누군가가 알려줘야 되는데 처음에 미팅만을 기억하고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사업 시행이 길잖아요. 이때 미팅 한번 하고 그 지식으로만 쭉 가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막 말을 해도 안 먹힐 때가 많이 있고, 아직도 자경감면이 비과세인 분들도 있으세요. 나이 드신 분들은. 예전엔 비과세였지 않습니까? 80년대, 90년대까지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세금 지식이 아주 낮으신 분들은 사실 반감이 크기 때문에 상담을 해드려도 이제 귀를 좀 안 여는 스타일들이 있으세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세금 이외의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신다. 정말. 이주자 택지가 뭐니, 협택이 뭐니, 몇 제곱미터가 넘어갔을 때 영농보상을 받을 수 있느니, 이거의 감정평가 가액이 얼마 될 것 같냐. 건물 하나 나오면 이제 저도 대충 알아요. 제가 이제 이걸 너무 많이 하니까 제가 감정평가 시험 공부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감정평가 2차에는 공익수용 관련해서 이제 이 보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계산법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제가 그것을 좀 공부를 했거든요. 건물 같은 거는 이런 거 지정물 대충 보면 가격 얼마나 대충 나와요, 진짜. 이제 웬만하면 거의 다 맞추는 것 같긴 한데, 그런 것들을 왜 물어보느냐. 실력을 말 그대로 떠봐요. 너가 수영을 알아? 네. 왜냐면 엄청나게 많은 접촉을 하기 때문에 지식이 자동으로 쌓여요, 이분들은. 그리고 상담회나 이런 설명회를 법무법인에서 엄청나게 여러 차례 해요. 본인들이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때 세금 강의를 20분, 30분만, 10번만 들어도 우리들보다 지식이 많을 때가 많아요. 그분들이 이제 쓱 떠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너가 정말 잘 아나? 뭐 이런 것들 떠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불쾌할 때가 좀 있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왜 떠보느냐? 가격 비교를 하려고 뜨는 겁니다. 가격 비교. 가격 비교 엄청나게 하세요. 대놓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고 하고 있긴 하지만 저는 그래서 대책을 안 가요. 대책이 가서 이제 제 동기분들도 그래요. 이제 너 거기 가면 몇백 명 만나니까 막 떼돈 버는 거 아니냐. 제가 수입료 3만 원도 들었어요. 자경 1억 넣어주는데 3만 원. 한 건에. 그 책임 제가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자경이 막 8년 2개월 막 이래요. 그거 어떻게, 애매해요. 왜냐면 그 농지를 11월에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11월에서 2월까지는 농사를 안 지을 확률이 높다고요. 자경을 너무 많이 하니까 겨울에 농사를 안 짓는다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러면 그분은 막 어버버 하면은 바로 끝이에요. 왜냐면 겨울만을 지었다 막 이러니까 이제 본인만의 농사를 지은 것에 대한 스킬을 말을 하면 딱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농사도 저도 이제 자경감면이나 이런 걸 너무 많이 경험하니까 통계청에 나와 있는 수치나 아니면 농사 관련 자료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복숭아를 심었다 그러면 너가 약용 복숭아를 심었냐 식용 복숭아를 심었냐라고 바로 물어봐요, 저는. 왜냐면 파종 시기가 달라요. 2달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까지 저는 이제 인지하고 물어보죠. 왜냐면 이 사람이 날 속이면 내가 결국은 피해를 받잖아요. 어쨌든 과세관청에서 전화 받으시면 스트레스 받으시는 건 뭐 우리가 항상 공유하고 있는 그런 감정이시니까. 수익료가 정말 낮고, 그 다음에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 얘기는 해요. 본인이 이제 세무서 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지금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너가 알려준 게 있었잖아. 수치 좀 말해줘라고 했어요. 어떤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정말 황당한 경우 많이 받아요. 왜냐면 너는 대책이 세무사잖아. 이런 거 공짜로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정말 많습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게 정말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거래처 때문에 그러세요. 거래처 고객분이 수용을 받으시면 이거 안 해줄 수 없잖아요. 그때 이 수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제 신고대리 말씀하실 때 잘 말씀하시라고.